한글 공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입니다. 어느 예비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같이 입학하는 옆집 아이가 벌써 긴 글도 줄줄 읽고 쓰는 것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 아이는 자기 이름도 삐뚤빼뚤 겨우 쓰는 정도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한글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서 한글 공부를 하는 시간적인 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27시간 정도 한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1학년 동안 57시간,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1학기 때 편성을 해놨어요. 한글 집중 이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박아놨거든요.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고 한글 공부를 학교에서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수업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업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글 보조교재를 대부분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교재는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데 많은 지역에서 찬찬한글 교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교재의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직접 살펴보면 한글과 관련해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예요. 먼저 넘겨보면 바르게 듣는 자세, 그리고 바르게 읽는 자세, 간단한 통글자를 선생님과 함께 따라 읽어보는 활동,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 다양한 선을 그리는 활동, 한글 준비 학습으로 먼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런 뒤에 자음자와 모음자,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여러 글자를 만들어 보고 국어나 교과서에 받침 있는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교과서로만 공부하지 않아요. 교과서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글 보조교재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찬찬한글 같은 경우는 많은 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보조교재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책으로 2년째 1학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배움이 총 1부터 34까지 나와 있어요. 모음자를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자음자를 배웠던 모음자와 결합을 시켜서 발음을 하는 연습과 받침 없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읽어보는 단계, 그 다음에는 복잡한 모음, 즉 이중모음에 대해서 배우고요. 대표 받침을 배운 뒤에 그 다음 쭉 복잡한 받침을 배우고 나면 이 한 권이 끝나는데 거의 한 학기 분량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보조교재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보조교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방금 보신 내용들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만큼씩 조금씩 따라와 준다면 90% 이상의 습득률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곁들인다면 학급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목소리가 크고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조금 부끄럽고 수줍은 아이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글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 아는 글자가 나왔어요.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예상되시죠? 목소리 크고 적극적인 친구들은 자기 한글 습득 정도를 피력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 들리는 가장 많은 소리가 나도 저도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 못한다고 느껴지면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한글 잘 못 읽는데? 쟤네들은 다 아나? 나만 모르나? 당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 이제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만약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조금 예민하거나 또는 주변 분위기에 좀 휘둘린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간단한 모음자 아, 어, 오, 우 이런 기본 모음과 간단한 자음자를 결합해서 떠듬떠듬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권장드려요. 이중모음이나 받침 글자까지는 잘 읽지 못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그 정도 딱 읽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아이가
당당하게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크게 주변 의식하지 않는 아이들 있죠. 게다가 미리 알고 가면, 즉 선행을 많이 한 경우에는 금방 지루해하고 흥미를 잃는 그런 친구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한글 공부를 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든 학교에 와서 차근차근 공부하든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복습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진짜 많이 쓰는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학자는 배울 학자, 습은 익힐 습. 배운다는 것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어에서는 보통 인풋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익힐 습은 본인의 것으로 습득된다는 거예요. 습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학교에서 그날 배운 것을 꼭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복습해야 돼요. 어른의 경우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혀 낯선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강을 듣든 학원을 가든 듣고 뭔가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돌아서면 우리 까먹지 않아요? 네, 어른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복습의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저절로 한글 습득은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1학기 동안은 거의 쓰는 활동은 많이 없어요. 대신 적어도 배운 내용만큼은 우리 친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한글 습득 수준을 평가해요. 그런 뒤에 1년의 과정이 거의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하고요. 그 동안에는 꾸준히 한글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꼭 잘 지켜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학교 가기 전에 한글 꼭 떼고 가야 돼. 이건 문자를 알면 일상생활이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본인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학교 생활에서 안내판이라든지 또는 칠판에 간단히 판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한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읽고 쓸 수 있다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한글을 많이 알고 온다면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실제로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한글을 너무 모르고 온다고 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학습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배운 내용이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습하는 거,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 내가 오늘 배운 글자를 우리 집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 한글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